어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렸는데요. 사실 올해 첫눈은 어제가 아니라 11월 14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첫눈은 바로 어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2012년 미혼 남녀 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첫눈의 가장 큰 기준은 내가 깨어있을 때 내려야 한다가 가장 많았고요. 충분한 양과 충분한 시간 동안 내려야 한다, 사랑하는 연인과 맞아야 한다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운전을 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눈은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닌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눈이 많이 내리고 기습적인 폭설도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겨울철 안전운전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직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면 마음이 설레는 저는 진행자 조현재입니다. 매년 이맘때 직장인들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송년 모임이 아닐까 하는데요. 과거 술만 마시는 회식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거나 이색 파티를 즐기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색다른 송년 모임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오늘은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해 주실 특별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라피엔 파티 플래너 이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라피엔의 파티 플래너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을요. 네, 뭐 아마 이제 파티 플래너이시니까요. 뭐 네. 다양한 파티도 준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모임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송년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직장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서투를 수가 있는데 혹시 좀 꼭 챙겨야 하는 요소라든지 그런 뭐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 3가지 정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네. 뭐 장소, 그리고 음식, 할 거리. 장소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워낙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좀 분위기 좋고 적당한 곳이 예약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만 정해지면 재빨리 선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요즘은 좀 오피스 파티도 좀 많이 늘어나서 밖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연말 송년회를 하기보다는 사무 공간에서 파티를 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큰 이제 미팅룸을 이제 네. 파티 플레이스로 바꾸고, 그것도 대신 방법이겠네요. 일은 네. 오전까지만 하고 오후에 파티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역시 먹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 먹는 걸로 그렇죠. 끝나는 모임이다 보니까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구색을 맞추려고 정말 여러 가지 메뉴를 준비하기보다는 네네. 저는 좀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모이는 분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먹는 것보다 마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좀 취하기보다는 분위기를 마시는 좋은 술에 투자하는 게 결과적으로 좀 나은 것 같다. 네, 그게 제 생각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게임이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데, 좀 간단하면서도 좀 승부가 빨리 나는 게임 같은 걸 준비하면 좀 분위기가 화려하게 나는 그런. 복잡한 건 안 되겠네요. 좀 간단한 거. 어렵고 좀 시간이 너무 긴 거는 좀 따분해 하시니까 가위바위보 정도로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송년회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장소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먹고 마시는 부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즐기는 게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외에도 뭐 드레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 드레스 코드가 이제 뭐 옷의 종류나 색깔 정도를 좀 정해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옷이라는 게 묘한 게 이 마음가짐, 몸가짐을 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파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뭔가 좀 특별한 분위기를 원하시면 좀 드레스 코드를 좀 명확하게 정해주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인데, 예전에는 뭐 레드 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좀 보편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거라면, 요즘은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드레스 코드가 좀 더 인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미드나잇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드 포인트보다는 좀 더 관념적이지만 게스트 입장에서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여러 가지로. 어떤 분들은 좀 섹시하게 입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겨울밤처럼 어두운 블랙 룩으로 입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런 것도 또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재밌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어떤 포인트로 이렇게 그렇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준비하는 게 또 좀 묘미니까. 네. 네. 또 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사회자가 한 명이 무대에 서서 몇십 명, 몇백 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조회 시간보다는 네. 좀 다양한 게임을 그룹별로 참여할 수 있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파티하는 면에서는 좀 분위기가 한층 더 네, 한 명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 네네네. 네. 뭐 그런 게임도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것 같은 걸 예를 들면 비오퐁 게임 같은 것도 있어요. 비오퐁이요? 네, 비오퐁. 핑퐁 할 때. 핑퐁. 네. 탁자 양 끝에 이렇게 컵을 세워놓고 공을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컵에. 그 맥주 네. 잔 그 큰 거 500 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공이 빠지면 벌칙으로 한 잔씩 마셔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두 팀이 이제 대항을 해서 하기에도 좋고 네네. 아니면은 뭐 젠가 게임 같은 거를 박스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대형으로 해서 한다거나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씩 쌓아가는 거네요. 공간에서 몸으로 쓰는 게임도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년회에 갬블 테마로 좀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네네. 마지막에는 뭔가 행운을 따가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굉장히 카지노 게임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돈과 돈이 오가진 않죠. 두꺼우니까. 근데 이제 많이 칩을 따신 분한테는 좀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거기에 아주 흠뻑 빠져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또 승부욕 이런 것도 불타가지고 또 많이 하시겠네요. 약간 좀 007 테마로 시크릿 에이전트를 좀 섞으면 블랙타이 딱 입고 갬블을 하는 그것도 준비하시는 분이 그렇게 또 의상은 또 갖추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드레스 코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장소를 섭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먹는 거를 챙겨야 되는데 이 중에서는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맛있는 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시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면 좋겠다라는 내용. 네, 그리고 게임은 좀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드레스 코드는 조금 한정적인 것보다 좀 더 창의적이거나 재밌게 이야기거리를 할 수가 있는 열어둔 그런 주제로 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네. 요즘에는 회사 또는 이제 가족 지인끼리 이제 송년회를 진행할 때 다양한 컨셉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최근에 진행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직접 해보셨던 송년 모임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모임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노력한 부분 그런 것들 좀 축하하고 좀 격려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레드카펫을 테마로 진짜 여배우 시상식처럼 다 블랙타이 입고 드레스 입으시고 여성분들 드레스 입으시고 다 진짜 롱드레스 입으시고 와서 진짜 시상식에 참석한 것처럼 저희가 부문별로 다 후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마다 뭐 누구 그래서 이제 다 정말 상도 드리고 수상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끝은 강강수월래로 끝나는 함정이지만 그 영화제 컨셉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 좀 부끄러워하시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 드레스 입고. 저도 그게 약간 걱정이 됐는데 거기는 좀 회사 차원에서 그 의상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대여를 하셔가지고 입고 재밌었겠네요. 사진 찍는 것도 좀 더 태가 날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만 그렇게 입은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런 분위기라서 더 자신 있게 사진도 찍으시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송년 모임을 할 때 회사에서도 하겠지만 혹시 뭐 조용하게 친구나 가족끼리 같이 할 수 있는 모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좀 사람들한테 치이고 시끄러운 곳보다는 집에서 홈파티를 하는 게 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먹거리 같은 걸 차려놓고 분위기를 즐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올해 꼭 하고 싶은 거는 좀 사진으로 만드는 타임라인 같은 거를 좀 친구들끼리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죠? 뭐 작년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보니까 불과 엊그제 같더라고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나서 핸드폰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해 동안 찍었던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해서 뭔가 달력을 만든다든지 뭐 사진을 꺼내놓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차분하게 보낼 수 있는 아이템도
의미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좀 아는 지인분들끼리 서로 이제 음식 같은 거 간단하게 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1년 동안 그 같이 공유했던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도 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인 거네요. 근데 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너무 진부하다 싶으면 한 달에 건너씩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굉장히 좀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본인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나 보이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호스트 입장에서 좀 강력하게 알아서 자체 검열을 하거라라고 좀 권고를 하는 게 수질 관리에도 좋고. 그럼 그 파티 같은 거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셨을 때 기억에 남으셨던 거 있으세요?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파티를 잘하진 않아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끼리는 그냥 평범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올해는 하나 생각해 놓은 건 하나 있어요. 기억난다기보다 좀 겨울 캠핑을 가볼까 생각해요. 겨울 캠핑이요? 네, 카라반 있는 그런 좀 춥지 않게 추운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예쁜 전구도 달아놓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원두 커피를 지금 원두를 볶아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그 파티의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저희끼리 완전 원두를 볶아서 그래서 진짜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먹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술 먹고 제자리 멀리 뛰기 한 판 정도 할까? 1등은 정하고 그런 거 소소하게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지인분들이 많이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정말 가까운 친구들은 기대를 잘 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달이 건너가 뭐 하고 놀면 재밌어? 라고 물어보지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특별히 막 그러시지 저도 기대하지 않고 평범하게. 아무래도 이렇게 업종이 파티 플래너를 하고 계시니까 주변 분들도 파티 플래너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직원들을 빼면 사실상 교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구나. 경쟁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일만 합니다. 그러면 회사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혹시 뭐 회사에서 아까 그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장소 부분이었는데 장소 중에 괜찮은 부분이 좀 뭐 서울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도 쪽도 있으신가요? 서울 쪽이 대부분이시죠? 경기도 쪽은 저희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좀 이동하기가 어려우셔서 이왕이면 인서울로 진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송년회에 어울리는 장소는 바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바요? 이미 인테리어도 좀 세련되고 이미 거기 구매할 수 있는 음식도 많고 그래서 좀 바더라도 안에 좀 단독 룸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혹시 그 바 중에서 괜찮은 바가 좀 있으신가요? 청담동에도 Y1975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바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테라스석도 있고 하지만 좀 VIP석이라고 좀 이렇게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도 파티가 괜찮고 남자분들끼리 조용하게 한 잔을 하고 싶다거나 커플들끼리 좀 특이한 곳에 가고 싶다면 저는 요새 위스키 바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위스키 바요?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해가지고 좀 독특한 것만 모아놓은 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태원이나 홍대 쪽에. 특히 뭐 한남동에 있는 볼트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슨 젠틀맨스 클럽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정말 술 한 잔 좋은 술 갖다 놓고 한 잔 하시면서 거기는 이렇게 정장 입고 가야 되고 이런 건 그렇진 않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바텐더한테 뭐가 좋냐고 뭐 물어보는 분위기도 좋고. 그럼 그런 곳들도 이렇게 단독 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나요? 룸이 있는 곳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조금 영업시간 전에 만약 큰 모임을 한다고 하면 영업시간 전에 빌려서 하시는 게 좋고 뭐 개별적으로 가시기에는 그렇게 시끄러운 분위기가 아니라서 송년회를 하기엔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곳들은 이렇게 바에 좀 나란히 앉아가지고 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테이블석도 있고 하니까. 그렇구나.
바 종류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뭐 음식 쪽으로 좀 괜찮은 음식점 이런 것들도 있나요? 좀 아까 맛있는 음식에 포커스도 있었었는데. 네. 요새는 네. 뭐라 해야 되나 이탈리안 푸드가 정말 다시 한번 부흥기가 온 것 같아요. 아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특별히 한 곳을 꼽는다기보다는 저는 요새 뭐 상수동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가는데 네네. 아예 단독 주택을 개조해 놓은 레스토랑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그냥 우리끼리만 진짜 집에서 모여드는 느낌으로. 네, 이쪽은 어떤 곳이에요? 좀 아기자기한 느낌인가요? 그렇죠. 테이블이 뭐 한 5개에서 10개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네. 우리들끼리 그날 송년회를 하겠다고 미리 빌려두기만 하면 네, 음식부터 분위기까지 우리가 알아서 구색대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럼 몇 군데 좀 기억나시는 데가 있으세요? 지금 레스토랑 이름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딱히 생각나는 데는 없지만 네. 홍대 입구역 근처? 상수역 근처? 네. 예. 상수동 이태리라는 완전 주택 같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네. 아마 많이 앉으시면 한 30명 정도? 네, 그 안에서 다 셰프님이 이태리 음식 만들어주시고 네. 공간이 다 별개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는 게임하고 한쪽에는 식사하고 이런 분위기로 아마 연출이 가능한. 게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있나요? 완전 단독 주택 같은 네네. 집이에요. 네. 그런 데도 괜찮겠네요. 네네네. 가기가. 네. 아까 게임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박스로 하는 큰 젠가도 얘기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비어퐁. 네. 네, 비어퐁도 얘기해주셨고 혹시 그 밖에 또 뭐 다른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같이 할 만한 게임들. 서먹서먹한 네. 분들이 좀 많다고 하면 네. 저는 일부러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치를 좀 많이 두는 편이에요. 빙고 같은 네네. 경우도 숫자만 들어가는 빙고가 아니라 네네. 중간중간에 미션을 해야 그걸 이룰 수가 있는 빙고. 예를 들어서 뭐 조대리님을 만나서 네네. 악수 한번 하고 오세요. 뭐 이런 게 순간중간에 폭탄처럼 이거 채울 때 네. 하나씩 넣어놓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채우는 재미도 있고 네네. 마지막에 뭐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네. 숫자를 부르시는 거죠. 이번에는 3, 뭐 5. 그래서 선착순대로 빙고 완성하신 분들한테 뭐 마지막에 럭키드로우로 선물을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파티 진행 시간 내내 참여할 수 있는 미션을 빙고판에 축약을 해놓으면 그걸 참여하는 재미. 이거를 또 빌미로라도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럼 그 빙고는 그냥 그 순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하는 도중에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하면 또 한 번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네. 그것도 괜찮네요. 쭉 그러니까 그 긴장감 놓지 않게. 그렇죠. 네. 저는 재밌는 게 빙고 안에 누구를 만나고 와라, 뭐 이야기해라 이런 미션을 넣는 것도 참. 좀 민망한 미션을 넣는 게 더 재밌죠. 그렇죠. 사장님과 함께 뭐 허그하고 오기 뭐 이런 것들. 네. 그럼 진짜 소수만 상품을 타겠네요. 네, 그렇죠.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네. 그것도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했던 뭐 제자리 멀리 뛰기도 괜찮고 뭐 림보도 괜찮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면 처음에는 뭐 애들도 아니고 유치하게 이게 뭐야 하더라도 진짜 전력을 다해서 집중을 하시는 하다 보면 네, 그렇죠. 네. 일단 몸으로 막 부딪히는 거 뭐 풍선도 있을 거고 네. 뭐 신문지 접기도 있을 거고. 단 제가 피하라고 좀 건의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네. 옥션? 경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들 애장품 경매 뭐 이런 거. 대리님은 안 쓰는 걸 뭐 이번에 팔아서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100% 안 돼요. 팔리지도 않고 불우이웃도 못 돕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옥션만큼은 피하는 게 좋고 인기 투표도 마찬가지고. 인기 투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인기 투표라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좀 거대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앙케이트 이런 거. 네네네.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죠 결과에. 뭐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신 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럼요. 근데 저희가 뭐 요구한다기보다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 넣으면 좀 결과가 좀 많이 안 좋은. 그래서 뭐 많이 이런 걸 요구하세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명함을 건네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션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니셜 카드를 나눠줘가지고 맞춰오게 그룹핑을 해오게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알아서 자연스럽게는 분위기 조장이 좀 어렵죠.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파티고 하니까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잘 띄우기 위한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예쁜 실내를 만드는 거는 조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형광등 불보다도 뭐 캔들이라든지 무드등을 켜놓으면 좀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뭔가 좀 다른 느낌이 간접 조명을 받으니까 뭔가 좀 차밍 페이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일단 MC가 없는 거를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인데 시작과 끝은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 명쯤은 두는 게 그게 뭐 말 잘하는 사원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그렇게 좀 시작과 끝을 좀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게스트들끼리 뭔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놓는 게 파티 분위기로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자, 이번 시간은 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시죠 하는 분위기로는 좀 최대한 배제하는 게 낫다. 그런 정도. 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런 거 이제 뭐 조명이라든지 음악을 좀 바꾸면 의외로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음악으로 이렇게 변화를 준다. 음악은 혹시 뭐 그런 게 있나요? 흐름이? 신나는 것 같다, 조용한 것 같다. 그렇죠. 뭐 이제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이제 입장에서 들어오시는 시간을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어색한 시간을 깨는 시간이라고 해서 오늘 좀 활기찬 음악, 뭐 전자 음악이라든지 라운지 음악을 틀고 뭐 MC가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잔잔한 재즈 음악 같은 거를 틀어서 분위기를 알게 모르게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전환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마다 적당한 리스트업을 다 따로 음악을 좀 선곡하는 게 좋겠네요. 혹시 음악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개인적으로 저는 디스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디스코. 전자 디스코, 일렉트릭 디스코. 그거는 어떤 사람들 좀 업시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주 유명한 무슨 아티스트의 음악보다는 오히려 좀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좀 처음 들어보거나 그러다가는 이제 좀 익숙한 음악이 중간에 하나씩 나오면 더 그게 듣는 기분이 기분이 있거든요. 아까는 얘기가 안 됐었는데 음악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말씀 들었고 보니까. 그렇죠. 음악은 공기랑 같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리고 또 이 밖에 혹시 뭐 그 송년 모임을 할 때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팁들이 좀 있을까요? 좀 재밌게 술을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 하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오렌지가 많이 나오던데 마트 가보니까. 오렌지요? 그 미니 사이즈 보드카를 팔아요. 주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미니어처 같이 생긴 거요? 그런 것들을 쫙 진열을 해놓고 그 오렌지 윗통 뚜껑을 이렇게 살짝 칼로 해요. 그래서 보드카를 그대로 꼽습니다. 뚜껑을 연 채로. 뚜껑 열어가지고요? 그거를 하루 이틀 정도 놔두면 오렌지가 술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이걸 꽂아서 놓으면은 오렌지 안에 이제 술이 쓱 배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슬라이스해서 놓으면 겉으로 보기엔 오렌지인데 술맛이 나는 보드카 칵테일을 먹는 듯한 그걸 좀 대형 사이즈로 하면 수박이 가능한데 750ml짜리 보드카를 꽂는 건데 그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근데 수박이 겨울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오렌지로 뭐 대체하는 것도 괜찮고 뭐 한라봉 이런 정도로 꽂아놓으면 그럼 고급이죠. 수박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어서 믹서기로 갈아요. 그리고 그 정수기 수도꼭지 있죠? 그거를 깔면 이렇게 정수기처럼 칵테일주가 완성이 되는. 그렇게 또 따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누가 하나 맡아야죠. 근데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과일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다 좋아하시겠네요. 그럼요. 진하지도 않고 약간 안주로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주라고 해야 많이 먹으면 취한다는 게 좀 문제긴 하죠. 그럼 이게 했을 때 아무래도 스며들긴 하는데요. 축축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좀 과즙이 많은 오렌지구나 정도지 뭐 줄줄 흐른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럼 어쨌든 위에 뚜껑 잘라가지고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파티에서 자주 쓰는 거는 좀 알코올 젤리도 있긴 있어요. 젤리요? 칵테일을 다 저희가 제조를 한 다음에 젤라틴을 섞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어서 냉장고에 식히면 젤리인데 그것도 술맛이 나는 젤리. 그거는 어느 정도 금방 만드나요? 만드는 거는 한 30분 이게 식히는 과정이 좀 몇 시간 걸리는 거지. 한
30분 내로. 뭐 젤라틴은 어디서 구매를 해요? 마트에서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루로 만들어진 거 이렇게 적기만 하면 커피 믹스 적듯이.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술과 섞어서 칵테일과 섞어가지고 그거를 응고시키면 이제 젤리가 되는. 네, 섞는 음료에 따라 색깔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니까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핑거푸드로 이렇게 쭉 녹이면 네, 괜찮겠네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취한다는. 네, 이것도 재밌는 거 팁을 하나 또 배웠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한국 사람들이 주로 앉아서 놀아요. 그쵸. 엉덩이가 굉장히 무겁단 말이죠. 근데 파티에서는 서로 뭐 얘기하고 참여하려면 앉아서 노는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의자는 가급적 다 치우고 불편하더라도 스탠딩 파티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분위기가 좀 액티브하게 살아납니다. 뭐 그동안 일로 뭐 업무로 바빴던 직원들이 많다면 차라리 테마를 명확하게 잡아서 그날만큼은 흠뻑 그 분위기가 놀 수 있게 뭐 영화도 못 보고 여가 생활을 못 즐겼다면 무슨 시네마 나이트처럼 커다란 빈 스크린 갖다 놓고 대리님이 팝콘 튀기시고 핫도그 만들고 그게 뭐 사무실 공간도 되고 누구네 집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누워서 뭔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팀원들끼리라면 그런 정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사무 공간에서의 그런 회식 분위기도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게 빔 프로젝트 요즘에 또 스마트 빔 이런 것들 해가지고 조그마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빔 쏘고 누가 한 명이 팝콘 튀기고 있으면 되게 재밌겠네요. 하고서 뭐 나초 찍어서 먹고 빔백 같은 거 콩알 들어있는 그 대형 쿠션 같은 거 나도 이렇게 누워서 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장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팀 회식 같은 거 자주 하시는 곳을 아예 저희가 통으로 빌려서 그 근처에 근처로 근처에 매번 밥 먹으러 오던 데인데 오늘은 우리 여기서 파티해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괜찮겠네. 어디 뭐 멀리 가지 않고 회사 주변에 친근한 공간인데 거기를 다시 바꿔가지고 근데 바꾸는데 조금 공수는 좀 들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데코레이션 정도? 데코레이션은 주로 어떤 걸 많이 이렇게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라고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 좀 많이 들어가고 뭐 소품 정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요 테이블 커버 같은 거. 테이블포 이거를 조금 바꾸면 밥상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하나만 깔아놔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냅킨, 그러니까 평소에 안 쓰는 소품을 좀 갖다 두면 나 여기 좀 고급스러운데 온 것 같아. 뭐 그런 느낌. 그 포인트도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책상을 이렇게 예쁜 테이블보나 뭐 빨간색 테이블보를 덮는다든지 그런 거 하고 또 냅킨도 좀 그 특이한 냅킨들 있잖아요. 큰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놓고 아니면 바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뭐 누가 따라주고 먹는다기보다는 한 공간에 아예 진짜 스탠딩 바처럼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아요. 리큐로 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취향껏 먹을 수 있게끔. 그럼 취하지도 않고. 파티 룸 같은 경우도 대안이 될 것 같아요. 파티 룸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최대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파티 룸인데 뭐 들어가는 입구는 약간 모텔 느낌이 납니다만 파티룸이라고 무슨 장식부터 하여간에 A, B 시스템까지 다 돼 있어서 먹는 것까지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1인당 한 10만 원 내외? 근데 좀 비싸긴 하지만 그 정도면 거의 1박 2일로 대관을 할 수 있는 공간? 파티룸 같은 거는 이렇게 뭐 건물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무슨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고. 그런 거 뭐 이렇게 네이버 검색으로 파티룸 이렇게 하면 나와요? 좀 많이 나오죠. 그렇구나. 그럼 그건 이제 인당 뭐 10만 원씩 계산해서 그 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티크 호텔 같은 경우도 거긴 뭐 잠을 자진 않고 이렇게 거실이라든지 그런 공간만 저희가 쓰면 되니까 워낙 인테리어를 잘 해놨기 때문에 누구는 집에 가서 놀기 좀 어려우면 좀 그런 호텔 룸으로 가서 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비용이 비싸진 않아요. 특급 호텔이면 비싼데 좀 뭐 신사동이나 강남 쪽에 이렇게 부티크 호텔들이 많은데 그런 룸 하나 빌려서 놀면 대신 음식 같은 경우는 뭐 포트럭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몇 개씩 싸가지고 와서 호텔 룸도 여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죠. 파자마 파티하고 그쵸. 파자마 여자분들끼리 같이 가는 거는 그런 것 좀 주변에 많이 하세요? 얘기는 많이 듣긴 제가 했는데 제안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여자들끼리 뭐 가서 맨날 하는 말이 남자가 없어서 못 놀겠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투정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진짜 파자마 파티 하고 별거 안 해요. 먹고 뭐 마스크팩 붙이고
뭐 그러고도 영화도 보고 수다 떨고 그런 식으로. 네. 여자분들 그런 거 괜찮겠는데 남자끼리 갈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남자끼리도 가나요? 호텔에? 요새 뭐 네. 예전에는 카페에 남자 둘이 있는 것도 어색하다 그랬는데 요새 네.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호텔은 조금 어렵긴 하겠네요. 이성이 좀 껴야겠네 중간에. 네. 남자분들은 캠핑 많이 가시던데. 캠핑? 네. 가서 고기 먹고. 그렇죠. 저희도 캠핑장이 있어요. 호름 스포츠. 네. 아세요? 네, 들어갔어요. 저는 가족 파티를 좀 캠핑으로 해봤으면 하는 꿈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요즘 뭐 아빠 어디가 때문에 조금 아이디어가 좀 그렇긴 한데 네. 뭐 아빠들이 요리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거 보면은 그 아빠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가면은 요리도 해야 되고 요새 남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면 엄마보다는 아빠가 그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네. 남자 운전하고 가서 요리하고 캠핑 텐트 치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네, 캠핑은 아빠들이 힘들다고. 요새는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아빠는 좀 쉬게 하고 아빠 네. 일하느라 힘들었으니까. 근데 또 요즘은 또 엄마들도 같이 일하니까 네. 이래저래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송년 모임을 주제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 라피앤 파티 플래너 이지은 님이셨습니다. 혹시 연말에 모임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도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한 서너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학교 친구들 모임하고 그리고 예전에 인턴 같이 했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연말에 모임이 한 3-4개는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한 2만 원씩 예산 짜가지고 나름대로 마니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말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딸 아이가 아직 4살이어서 그 애를 부모님에게 맡겨놓고 우리 부부끼리 놀러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족들과 오붓하게 집에서 보낼 생각입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다다음 주에 워크숍 가기로 했는데 그 홍천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스키랑 보드 타는 실력 좀 보고 주로 이제 친구들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 따로 있고 대학교 친구들 모임 따로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는 이제 매년 사진을 찍거든요. 그 이미지 사진 가끔 이제 파티룸 같은 거 잡아서 놀거나. 저는 이제 모임별로 따지면 한 12월 이렇게 주마다 있는 것 같아요. 조리원이나 엄마들끼리 모이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뭔가 이벤트 같은데 룸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행사는 애들 위주로 해주고 저희는 이제 뭔가 그냥 얘기 나누고 차 마시고.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지난해 12월 남녀 직장인 9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20, 30대 직장인들은 평균 2.5건,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3.4건의 송년 모임에 참석할 것으로 답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3-4건의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만큼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도 발생하기 쉬운데요. 과음하지 않는 송년 모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2014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2주 뒤 연말정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디세이에서는 패친 여러분들의 사연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제는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부분을 대신 알아봐드립니다. 피드백 또는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